서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차이. 우리가 성공을 오해하는 방식.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뭔가 달랐을 거야. 운이 좋았겠지. 나와는 다른 조건에서 시작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읽는 책을 따라 읽고 새벽 5시에 일어나며 그들이 말하는 습관을 복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방법을 써보아도 결과는 매번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밀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의 비결을 따라해도 결과가 다른 것은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생각의 방식, 태도,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 잘 말하지 않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큰 성취는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요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공에 대한 불편한 진실. 먼저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공은 결과입니다. 화려한 결과 뒤에 있는 과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과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이에는 종종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성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능보다 그릿, 즉 열정과 끈기의 조합이 장기적 성취를 더 잘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릿 자체가 아니라 그릿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입니다. 말하는 자와 행하는 자. 비슷한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또는 이런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계획을 계속 말하고 인정을 구하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은 조용히 행동을 반복하고 실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둘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동서양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부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에픽테토스, 노예에서 철학자로.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구타를 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핵심 가르침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뇌과학적으로 보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뇌의 편도체는 즉각적인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휘둘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를 반복할 때 성취하는 사람들은 전두엽을 가동합니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과거의 일, 태어난 환경. 이것들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 이것은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라는 신분은 바꿀 수 없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역사학자 윌 듀런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탁월함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성품이며 그 성품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지속되는 행동과 태도가 결국 삶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성공은 특별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도 논어하기 편에서 같은 통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일 삼성, 즉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매일의 성찰이 쌓여 한 사람이 됩니다. 공자는 논어 위령공편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 구, 적이, 소인 구, 저인. 군자는 먼저 자신에게서 잘못의 원인을 찾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자세가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새벽.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상록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황제는 매일 새벽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내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그는 제국의 통치자였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성공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 때 그는 오히려 더 겸손해지려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지행합일, 암과 행함이 하나. 명나라의 철학자 왕양명은 지행합일, 즉 진정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이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알면 행합니다. 머릿속의 계획이 실제 행동과 가장 빠르게 연결됩니다.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끊임없이 생각만 하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동양과 서양, 2500년의 시간을 건너 같은 통찰이 남아 있습니다. 성공은 눈에 보이는 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적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축적은 반복되는 성찰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2부 성공하는 사람의 내면. 마음가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수십 년간 수천 명을 연구한 끝에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지능도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의 차이였습니다. 고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실패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피하고 어렵다고 느끼면 쉽게 포기합니다. 성장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능력은 노력으로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직면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드웩의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이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말했듯 우리는 반복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성장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실패 앞에서 매번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고 다시 일어서는 연습이 쌓여 결국 뇌의 습관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과 다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가 자존감이라면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에 대한 믿음의 유무가 같은 도전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도전 앞에서 더 오래 버팁니다. 실패해도 더 빨리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반두라는 그 가장 강력한 원천이 바로 작은 성공의 반복적 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동과학에서는 작은 승리라고 합니다.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작은 성취감을 맛보고 그 에너지를 동력 삼아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작은 것부터 완수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승리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불편함을 대하는 태도와 환경 설계. 1960년대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을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은 수십 년 후 학업 성취, 경력, 건강 지표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린 아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단순히 의지력이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마시멜로 하나보다 조금 더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 두 개가 온다는 것, 즉 지금의 불편함이 나중에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 현재보다 조금 더 멀리 보는 눈이 수십 년 후 전혀 다른 삶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 뒤에 단단한 근육이 생기듯 막막함과 어려움 뒤에 새로운 통찰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임을 이해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환경을 설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루틴, 즉 원하는 결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고정된 행동 패턴을 구축하고 유혹의 원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를 바꿉니다. 대단한 정신력이 아니라 정신력을 쓰지 않아도 되게끔 만든 시스템이 그들의 실제 비결 중 하나입니다. 메타인지, 자신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메타인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보완합니다. 자신의 편향을 압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을 압니다. 그래서 배우러 갑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메타인지의 가장 오래된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는 25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3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실패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차이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실패를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정보로 봅니다. 이 방법은 아니구나.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겠다.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것들이 오히려 행동을 발전시킨다. 길 위에 장애물이 길이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역경과 실패를 겪은 후 오히려 더 강하게 회복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2500년 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이미 삶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유능제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먼저 깊게 살펴봅니다. 무작정 벽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벽의 가장 약한 틈을 찾아 정을 내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속도보다 방향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되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정교하게 실행합니다. 열심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비효율을 경계합니다. 침묵이 에너지를 지킨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말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되기 전에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학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피터 골비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미리 말하면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목표를 말하는 것 자체가 뇌에 일종의 만족감을 줍니다. 그 만족감이 실제 행동의 동기를 약화시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는다는 것. 우리는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더 무게를 갖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행동은 지금, 눈은 멀리.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오늘의 작은 행동으로 즉시 옮깁니다. 크게 생각하되 지금 당장 실천하고 그것을 쉬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시작할 때 80세의 자신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80살이 됐을 때 이걸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그 질문이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시간 지평이라고 합니다. 순자는 권학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기일약 불능 10보, 노마 10가 공제 불사. 천리마가 한 번 뛰어도 10걸음을 못 가지만 두난 말이라도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 그 거리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재능보다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가 자산이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이 넘는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밝힌 행복과 성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재산도 지능도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관계가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장기적 성취와 가장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된다는 삶의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사부 성공을 가로막는 것. 비교가 방향을 잃게 한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비교는 더 정교하고 더 빈번해졌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동기를 높이기보다 불안과 자존감 저하를 더 자주 만들어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비교하는 대상은 타인이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결과만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태도, 인정받기 위해 과하게 말하는 습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행동. 이것들이 성공을 가로막는 공통된 패턴입니다. 완벽주의가 시작을 막는다. 성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함정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나면 시작하겠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면 도전하겠다. 그런데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채로 시작합니다. 하면서 개선합니다. 지행아빌은 이것을 거꾸로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행하면서 알게 된다. 행함이 알물 완성한다. 지금의 유혹이 내일의 성장을 막는다. 오늘의 편안함과 내일의 성장 사이에 매 순간 선택이 있습니다.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다른 질문을 합니다. 10년 후에 나는 지금 이 선택을 어떻게 볼까? 그 질문 하나가 그 선택을 바꿉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런 뒤 그에 맞게 행동하라. 원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은 지금의 유혹 앞에서 굳건히 방향을 지킵니다. 결론,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화려한 재능이나 특별한 비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태도를 선택하는 것,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 암과 행함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것, 침묵으로 에너지를 지키는 것, 그리고 매일 아주 조금씩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려는 의지. 어쩌면 성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덜 말하고, 덜 비교하고, 덜 과시하는 대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꾸준히 행동하고, 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겨냥할수록 당신은 그것에서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의미에 헌신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통찰입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바꿀 수 없는 환경에 매달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 매일의 선택이 쌓여 삶의 결이 됩니다. 오늘의 결. 첫째, 성공은 재능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 마음가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불편함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셋째,
암과 행암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 그것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말고 시작하면서 완성해 가십시오. 넷째,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기준이 외부에 있으면 불안이 오고 기준이 내부에 있으면 성장이 옵니다. 다섯째, 침묵은 에너지를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완성된 후에 드러내고 에너지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소리 없는 축적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잠들기 전 공자의 일일 삼성처럼 자신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태도를 잘 선택했는가? 오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는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쌓이는 날들이 삶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재능은 출발점을 결정하지만 태도는 도착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태도는 오늘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말해지지 않은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흐르고 우리는 그 위에 결을 새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결로 쌓여갑니다. 삶의 결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